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4호 제3연 기사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시민과 함께 고향특례시 평생학습. 지난 16일 고향특례시 평생학습 유튜브 채널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시민들은 시민 강사의 정리수납 강해, 양말목 공예를 함께하며 평생학습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민대학 학습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춤을 뮤지컬 공연으로 선보였고 문해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마음을 담아 눌러쓴 자작시를 낭송했다. 고양시민의 학습정원에 심은 배움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다채로운 꽃을 피웠다. 고향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고 있다.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확대로 글로벌 학습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성인문해교육 5060 신중년대학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고향특례시 평생학습 강좌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고양시민대학은 시민 강사가 직접 제안한 강좌를 시민이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인문학, 부모학, 미래학 등 총 65개 강좌가 32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는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했다.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원흥평생학습센터는 1개 초등반, 2개 중학반 과정에 총 45명의 학습자가 참여했다. 공모로 선정된 나머지 7개 문해교육기관의 초등 강좌에도 320명의 학습자가 함께해 열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성인 장애인 대상의 평생학습은 올해 7개 기관에서 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7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자격증, 컴퓨터 활용 과정 등 직업교육과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5060 신중년대학은 만 50세부터 65세 미만의 고양시민 307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지난 4월 강좌 운영을 위해 농협대, 동국대, 중부대, 한국항공대 등 관내 4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후 각 대학에서는 역량 증진 교육을 바탕으로 귀농 귀촌, 드론, 디지털, 법률 등 특화 과정을 진행했다. 고향특례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전국 최초 국가통계 승인. 지난달 24일 관산동 마을행복창고에서 2022년 거점 평생학습센터 성과 공유회를, 지난 17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2022년 평생학습 카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8개 거점 평생학습센터와 45개 평생학습 카페는 함께 배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 전달 체계를 다양화했다. 시는 평생학습 도시의 전반적인 교육 성과를 진단하고 학습 현장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평생학습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9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조사하는 고향특례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가 전국 최초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자료는 전국에 공개돼 정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의 근거 자료가 되고 고향특례시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표조사를 포함한 평생학습 성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 해당 플랫폼은 고향특례시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데이터셋상, 통계정보, 평생학습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 자체 개발한 평생학습도시 지표 모형을 적용한 지표조사는 유네스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위상 확립. 지난 15일에는 고향특례시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2022 유네스코 GNLC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GNLC,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76개국, 294개 도시와 함께 글로벌 학습도시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GNLC에 가입 후 2019년에 교육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클러스터 리더 도시로 선정됐다.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TEDx 컨퍼런스 TEDx 레인누리 STED, TEDx 호수 누리길을 개최했다. 평생교육 전문가와 관계자, 시민 학습자 등 다양한 교육의 주체가 미래교육에 대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한 자리였다. TEDx 톡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7개 강연 영상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 널리 전파됐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평생학습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배움이 넘치는 도시는 미래가 밝다며 교육부가 지정한 평생학습 도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특례시 기관장들의 모임 고향회, 사랑의 성금 전달. 고향특례시 시장 이동환 50여 개 기관장의 모임인 고향회는 12일에 연말을 맞이하여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12일에 전달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향회는 고향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병원,
대학 등의 기관장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업무 협조와 정보 교환, 사회봉사 활동 등을 위해 구성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회 회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양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 243억 원 편성.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지난 8일 243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32억 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89억 원가량 줄어 전체 규모로는 243억 원가량 증가했다. 시의회에서 3회 추경 예산이 의결되면 올해 고양시 예산은 3조 4,804억 원으로 확정된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행안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25억 원, 4개 사업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8억 원, 20개 사업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대화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신원지하차도 상부교차로 교통개선 사업, 마두역광장 리모델링 등 24건 대부분 시민안전과 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교부 시기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2월 한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일반회계 기준 299억 원가량 늘어나게 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급여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초연금 97억 원, 기초생계급여 28억 원, 임차급여 2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6억 원, 아동수당 1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13억 원 등 금년도 추가 소요액을 편성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누리과정 운영 27억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24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8억 원,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1.8억 원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한 모습이다. 한편 시는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과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자족도시와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에도 내실을 다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마무리 추경인 만큼 가급적 신규 사업은 자제하고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가평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성료. 가평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 조사관들을 파견해 민원을 직접 접수 상담하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해 충돌 당사자들의 중재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진 민원 상담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교통도로, 산업농림환경, 재정세무, 도시수자원 등 행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조사관이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총 20건의 민원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날 진행한 민원 상담 중 상담장에서 신청인, 민원인에게 안내하거나 피신청인, 해당 기관, 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에서 15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5건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으로 별도 접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방문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평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시설 현장 점검 나서. 과천시는 올해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자동염수분사장치, 버스정류소 방풍시설, 제설 전진기지 등 과천시 대설 한파 대비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경사지 및 골목이 많은 지형 특성상 주민들이 겨울철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원동 일대에 이동형 원격 염수분사장치 40개소를 이달 초 신규 설치했다. 해당 장비는 12,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원격 제어 제설 시스템으로 마을 이면도로 주요 기점에 박스 형태로 놓여 제설 필요시 염수를 자동 분사한다. 담당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염수 잔량과 현장 제설 화면도 파악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신계용 시장은 방풍시설을 갖추고 온열의자와 공공 와이파이 등이 제공되는 스마트 클린 버스 정류소와 과천동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 등도 둘러보며 제설 체계 및 제설제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기상이변 증가로 인해 자연재해 대비와 예방이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시에서 선제적 사업들을 추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앞 문 치우기 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